안녕하세요. 짠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짬부 재테크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29살 김지은입니다. 여기는 짠부의 사무실 해가지고 짠무실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요. 제가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적 센스가 진짜 1도 없어요. 근데 1도 없는데 욕심은 있어가지고 제가 육님에게 SOS를 쳐서 이렇게 육님과 같이 좀 뭔가 이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매직볼트 제품인데 저는 빨간색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색깔에 이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어떤 장소에 있는 물건? 그런 거에는 좀 투자를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근데 정말 제일 만족하는 뭐랄까? 제품? 여기서 인터뷰하면은 뭔가 다른 인터뷰 할 때랑 다르게 이 빨간색이 딱 나와가지고 뭔가 김짬부스러움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엄청 좋아해요. 그 화이트보드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이 진짜 많은데 그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때는 그냥 김지은 써놓고 막 그 밑에 김짬부도 있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사업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써놓고 뭔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이 앞에서 뭐 쓸 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시댁이 사주신 제 남편을 제가 짠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짠복이 가족 일동 이렇게 해서 이거 주신 거고, 거울 같은 거는 그냥 남들이 하는 인증샷 같은 걸 여기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가격 대비 진짜 별로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약간 후회하는 소비 중에 하나예요.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릴 때 앉는 그런 의자? 원래 한 원가가 막 100 얼마 하는데 12만 원에 육님이랑 같이 픽업한?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해가지고 실버 버튼 여기다 자랑 좀 해놨고, 이게 1958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조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빈티지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육님 덕분에 진짜 빈티지 세계의 눈으로 엄청 뜨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골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의하는 경제적 자유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일에 골프 치는 삶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다 해가지고 앤드류님이 준 액자에 이렇게 사진을 뽑아놨고, 그리고 저의 책과 제 구독자분이 그림 그려준 거 이렇게 해놓은 거, 그리고 이것도 1940년대인가? 아무튼 그때 당시 이게 스타벅스에서 쓰는 그 의자 브랜드인데 정말 오래된 제품이잖아요. 7, 80년 된 제품이니까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즐기는 어떤 빈티지의 문화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해 안 가는 걸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요 정도의 인테리어 상으로 이렇게 냅두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육님이 제안해 주신 건데 유럽풍인데 어떤 가정집이 딱 느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원목을 두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약간 원목 제품 오늘의 집에서 샀고, 여기서 토스트를 진짜 많이 해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놓고 커피 있고 편집도 하고 이메일 답장도 하고. 저는 사실 사무실을 끝까지 안 구했던 이유가 주변에서 다 구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MBTI도 ENFP니까 혼자 있는 걸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구하고 진짜 느낀 게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사실 여기 구하고 모임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줄였어요. 혼자 있을 때 그 채워지는 에너지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전기차 충전소 같은 느낌? 달리긴 달리는 사람인데 충전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공간이 좀 여기가 돼준 것 같아요. 김지은에서 김짬부 1이 됐다면 김짬부 1에서 김짬부 2가 이제 최근에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짬부 1에서 왜 김짬부 2가 됐는지. 1의 상태는 굉장히 제가 엄청 화나 있었어요. 약간 왜 나는 돈 공부를 하지 않았지? 왜 한국은 돈 공부를 안 가르쳐주지? 왜 나는 청춘 페스티벌에서 위로받았지? 이러면서 그런 위로 메시지 던지는 분들을 되게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혐오했던 것 같아. 너네는 위로 메시지 던지고 돈 벌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되게 더 빡센 글들을 읽고 극단으로 모는 그런 것들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재테크 관점으로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빡세게 살아야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난 너무 말랑말랑하게 살았으니까 빡세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최근에 완전히 깨졌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게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빡센 삶이, 빡센 메시지가 통하고 그게 잘 맞고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계속 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했다는 느낌이 좀 최근에 들어서 저는 약간 위로 에세이 이런 것도 예전엔 좋아했었고 재테크 할 때 완전 싫어했었고 지금은 또다시 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빡세게 살아낸 최고의 결과물,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목표가 어쨌든 1억 모으기,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이었는데 이 두 개는 저는 진짜 좀 빡세야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엄청 빡세게 했어요. 이 두 개를 빡센 마음과 빡센 상황을 계속 막 몰아붙이면서 했는데 진짜 이 두 개 이루고 진짜 큰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인정하는 기간도 꽤 길었고 이게 번아웃이라는 걸 인정하는 기간, 왜냐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우리 20대 내 집 마련을 위해 목표를 해봅시다 이런 메시지도 진짜 많이 던진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를 하고 번아웃이 왔다는 걸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작년 말인가 올해 초쯤에 이제 완전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다시 쓰기 시작했죠. 예전에 이제 이렉타르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완전 와닿는데 목표를 향해 달렸는데 나를 두고 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여길 다시 오는 게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왔죠. 나를 다시 데리고 가자. 거기까지 가려는 게 김짬부 1이었다면 또 다시 돌아오는 게 김짬부 2인 느낌?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나다워졌다?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다움이 뭔지를 알게 됐다? 그 성공 방정식이 있잖아요. 유명한 몇 가지들,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부자, 사업 이런 데 다 성공 방정식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다가 저를 끼워 맞췄거든요. 그리고 끼워 맞췄는데 뭔가 안 맞으면 막 자르고 깎아내고 이게 안 잘리면 왜 안 잘려? 막 이렇게 저를 엄청 몰아붙였는데 이제는 제 모양 자체에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모양이 뭔지 먼저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게 뭘까? 그 다른 데서 데려오고 아니 내 안에서 발견하거나 이렇게 하지 굳이 이제 낑겨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키워드는 제가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생각난 키워드가 근데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강점, 그 다음에 낮은 진동. 낮은 진동은 이렉타르님이 알려준 건데 제 작년에 진짜 제가 팟빵에서도 근데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제 작년에 제일 큰 키워드였다? 이게 지금 내가 그 상태인 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단어가 진짜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낮은 진동인지 높은 진동인지를 깨달으려고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공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야. 지금 내가 투자하기에 좋은 판단이 아니야. 이걸 따졌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높은 진동이 아니야.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주택 포지션으로 지방 투자를 해라라고 모두가 말했는데 진짜 안 땡기는 거예요. 근데 안 땡기는 스스로를 진짜 자책했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이런 이진동에서 뭘 하든 결국 깨진다고 했잖아요. 이거 깨지겠는데? 누군가는 몇 천만 원 벌고 누군가는 몇 억 벌겠지만 그리고 나도 벌 수 있겠지만 그게 되게 날카로운 돈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높은 진동, 낮은 진동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가르는 기준이 된 거죠. 돈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강점인데 저는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다고 지금 완전 믿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자꾸 칭찬하면은 진짜 아닌데 겸손이 아니라 난 진짜 아닌데 왜 저렇게 봐주지? 그냥 감사하다 이 정도? 아니면 나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는 강점이 없어. 난 완전 평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강점 검사라는 걸 하고 나서 제 강점 1위가 공감이에요. 뭐 2위는 행동, 3위는 긍정 이런 식인데 뭔가 처음 봤을 때 너무 별론 거예요. 공감, 행동, 긍정 그냥 약간 사람 좋아요 이런 느낌? 그냥 이렇게 배움이나 전략, 체계 이런 게 높은 게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공감이 1위인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체계를 갖고 싶으면 너는 공감 1위니까 체계가 낮으니까 넌 체계가 없어가 아니라 넌 공감이 높으니까 다 흡수하잖아. 체계가 높은 사람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면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흡수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제 강점이니까 그거를 제가 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짬부의 강점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누군가도 다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대로 나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완전 약간 DIY처럼 다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약간 누가 뭐 하라 그러고 이런 게 돈 된다 그러고 막 이래도 예전엔 그거를 막 난 왜 못할까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어도 돼. 할 거 너무 많고 심지어 나답게 어차피 안 하면 의미 없는 돈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점, 진동 이게 제일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내 행복 키워드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주변에 엄청 말하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걸 찾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그 행복 키워드를 찾아서 너무 행복한데 저한테 그 키워드는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취미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취미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 수영도 해보고 뭐 필라테스 해보고 막 남들이 추천하는 취미스러운 건 다 해봤는데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가 취미 만들어야지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조건 행복 키워드에서 시작하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전 행복 키워드가 가족이 됐으니까 당연히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인데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제 아빠가 어떤 스포츠를 시작하셨는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남편이랑 나도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e스포츠도 분명 제가 취미라는 키워드로 접근했으면 안 했을 거고 되게 금방 질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행복 키워드가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가는 비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내 행복이고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비본질을 찾으니까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재밌게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 행복 키워드만 알면 너무 편하다. 막 굳이 어떻게 쉬어야 할까? 막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굳이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너무너무 안 땡기고 아까 설명한 걸로 치면 너무 낮은 진동 이게 딱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낮은 진동이고 별로 안 땡기는데 그래도 이걸 하면은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야. 더 많은 인맥이 생길 거고, 더 많은 돈이 생길 거야. 이러면서 선택한 일들이 몇 개 있어요. 많이는 없는 게 그냥 본투비 쫄보라서 선택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들이. 근데 그게 막 이상한 게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일 뿐인데 돈 때문에 내 감정 하나도 안 살피고 했다는 게 너무 후회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고민해보면은 이 기회가 마지막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많이 생각하고 진짜 과거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기회 또 와. 이 말을 진짜 너무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절대 마지막 기회가 아닌데 이게 꼭 모두가 마지막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막 투자도 그렇고 사실 어떤 프리랜서로서 오는 기회들도 뭐 광고주도 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지금 하시면 진짜 더 커지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거 아니어도 커질 방법 진짜 많고 그 인맥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들 있고. 근데 뭔가 매번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 세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그렇게 한 선택은 진짜 100%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스스로를 믿고 너무 억세게 살지 말자. 그냥 이렇게 평온해도 충분히 잘 산다. 그때는 근데 평온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그 강박이 있었거든요. 이 기회를 지금 잡아야 돼. 막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던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과거에 저에게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빡센 글 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도 거기에 항목했다고 솔직히 생각해가지고 좀 약간 늘 회개하긴 하는데 두 가지 위로 방식이 있잖아요. 너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 원하는 거 못 이루니까 빡세게 살라는 이제 두 가지 그 대표적인 위로 메시지가 있는데 최근까지도 이제 한쪽을 되게 엄청 그러니까 그런 위로는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저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는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자극이 필요할 땐지 위로가 필요할 땐지 적당한 쉼이 필요할 텐지 제 스스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자극적인 걸 보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 자극을 얻으려고. 지금 그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라는 감이 결국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을 조금 믿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높은 진동, 낮은 진동 이 필터가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100% 알거든요.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높은 진동으로 갈 수 있는 기회고 그런 건데 난 왜 낮은 진동이지? 난 진짜 바본가 보다. 저도 그거 똑같이 겪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줄 알고 선택한 게 결국 나를 더 낮은 진동으로 만들고 거기서 나오긴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진짜 높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낮은 진동이라서 깔끔하게 포기한 그 용기로 더 큰 일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 감을 진짜 믿었으면 좋겠다. 내 감은 그리고 나만 알고, 참모님 이런 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구님 이거 이런 일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람도 모른다. 진짜 나만 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 근데 그거에 저는 좀 중요한 거는 좀 소음이 없어야 된다. 유튜브도 인스타도 책도 딱 소음이라고 여겨지는 건 딱 좀 귀를 막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막 안전지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